자, 이번에 그 이재명이 영장 기각되면서 한국의 정치 상황이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총선이 이제 대선 제2라운드로 최종적으로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한편으로서는 보수 일각에서는 오늘 뭐 조선일보 보면 데일리안 유건희 씨가 글을 올려서 윤하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저는 그런 내용들이 좀 폭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영장이 기각된 부분과 관련해서 권순일에 대한 그 사법 방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김만배가 권순일을 여러 차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판결 나기 전후에 만났다라는 게 지금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권순일 등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갖다가 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지금 이재명이를 풀어주는 형태가 돼버렸다. 자, 그래서 이 데일리안의 유건일 씨 등은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고 단지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이재명이냐 윤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자, 그래서 친북 좌파 세력을 택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말하기 전에 왜 권순일 수사를 안 했는지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이중성에 대해서 질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도 보면요, 이코노미 리뷰라는 이 언론에 유창훈 판사 고발장 해가지고 유창훈을 고발하니까 유창훈을 그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오상종과 대리인 변호사 도태우가 고발한다, 이러면서 그 고발 내용에 보면요, 권순일과 유창훈은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출신이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근무한 이력을 가졌다. 그래서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사건 피의자 이재명과 관련된 뇌물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사상 초유의 대법관으로 피의자 이재명에 대해 소극적 거짓말이라는 논리로 전원 합의체 판결의 결론을 바꾸어 피의자에게 정치적 소생을 길을 열어줬고, 그 무렵 피의자 이재명의 측근 김만배를 다수 접촉하고 소위 50억 클럽 첫머리에 드는 인물로 세간에 알려진 자다. 그래서 유창훈은 이 사건 영장 재판을 회피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논란에 대해서 지금 서울중앙지법이 이제 이 유창훈과 권순일이 고등학교 대학 동문이고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어 특수관계가 아니냐는 보도에 대해 영장 배당 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을 했어요. 이화성 서울중앙지법 공보관 판사입니다. 판사는 미디어 오늘에 보낸 SNS 메신저 답변에서 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유창훈 전담 부장판사가 맡았으며 심사가 26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게 맞는데, 근데 유창훈이 심사를 맡게 된 이유를 놓고 3명의 영장 전담 부장판사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지난 18일 담당 법관이 심리를 맡는 원칙에 따라 유창훈이가 맡게 되었다라는 질의에 맞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조선일보는 지난 9월 20일 온라인에 이재명 영장 판사 박영수는 기각, 송영길 보좌관은 발부라는 그 기사하에서 유창훈이가 권순일과 같은 고교,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선후배 사이, 즉 대전고등학교 서울법대 출신이고, 또 유창훈이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이었던 2013년부터 15년 사이 권순일도 대법원에서 법원 행정처 차장과 대법관을 역임한 인연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는 한 검찰 관계자가 권순일과 유창훈은 특수관계인이나 다를 바 없는 사이인데 이재명 영장 심사를 맡겨도 되겠느냐고 이런 보도까지 했어요. 이런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두고 중앙지법 관계자는 20일 미디어 오늘에 보낸 SNS 메신저 답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 사건에 대한
배당 기준에 따라 유창훈에게 영장심사를 하게 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문제없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날 이 지경까지 이렇게 된 원인의 핵심은 김만배와 권순일의 관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어서 권순일이 김만배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총대를 메고 로비한 결과로 결국은 이재명 무죄를 열어줬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차고도 넘쳤기 때문에 권순일이 김만배의 화천대유 고문을 했고 고문료가 월 2천만 원에 달한다 했고 화천대유도 한 달에 1,500만 원 줬다라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왜 하필 권순일이가 대법관 임기를 마친 이후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는가라는 부분은 우연치고는 너무 우연이에요. 그래서 화천대유가 이재명하고 관련 있는 줄 몰랐다라고 권순일이가 이야기했지만은 화천대유라는 회사명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의 원심 판결에 버젓이 나온 게 확인이 되자 돌연 고문직을 사임했어요. 그래서 권순일이 거짓말을 했지요.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관련해서 이것이 어떤 회사인지 몰랐다 했는데 이재명 지사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권순일은 2심 판결문에 화천대유가 3번이나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남의 뜰은 17번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권순일은 1, 2심 재판부의 이런 재판 기록도 보지 않고 대법원에서 이재명 무죄를 때렸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권순일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지가 받았던 보수 전액을 장애인 단체에 기부를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졌겠어요. 1억 5천만 원을 냈다라고 합니다. 자, 권순일은 전원 합의체의 논의 대상이 아니었고 자신이 그 사건 주신 대법관도 아니어서 읽어보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설사 그렇더라도 상식적으로 최소한 원심 판결은 다 읽어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까지도 나왔어요. 전원 합의체이기 때문에 그냥 판결문도 안 보고 때린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대법원은 대법관이 재판 기록을 전부 보지 않고 요약 보고서만 보고 재판했는지 알 수 없다고 답변했고 권 대법관에게 올라간 재판연구관 보고서도 대법관 합의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그 제출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권순일이가 받는지 안 받는지를 확인조차도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고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법률 자문을 해주고 돈을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이고 법률 자문을 안 하고 돈을 받았다면 사후 수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권순일은 이후 변호사 등록을 하려고 했으나 변호사협회가 자진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1차 공문에 묵묵부답하자 다시 변협에서 수위를 높여 2차 공문을 보냈는데 권순일이가 이를 묵살했고 그래서 변호사 등록 심사위원회에서 경론 끝에 변호사 등록을 허용해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법조 고위직의 무분별한 변호사 활동을 제한하는 권순일 방지법이 지금 변호사협회 등에서 제한하겠다라고 지금 예고까지 한 상황이에요. 자, 권순일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50억 뇌물을 받은 50억 클럽의 멤버입니다. 김만배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권순일 집무실을 총 8번 방문했고 그 외에도 대법관실이라고 기록하고 간 것도 있어서 총 9번쯤 만났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재명이 재판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해부된 바로 다음 날도 만났어요. 2020년 6월 16일. 자, 그로부터 이틀 뒤인 6월 18일 날 대법관들이 전원 합의체 첫 심리를 열었고 또 2020년 7월 17일 권순일 대법관을 또 방문했는데
이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사건의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려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낸 날이에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지금 숱하게 만났는데, 자, 권순일이가 화천대유 고문으로 본인은 1억 5천, 향간에서는 2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50억 클럽 멤버로서 권순일에게 50을 준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김만배가 판교에 60억짜리 타운하우스도 뇌물용이고, 그리고 대법관 딸에게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김만배의 판교 타운하우스는 대법관 딸 국내 체류용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을 하지요. 이것은 결국 권순일하고 관계되는 것 아니었느냐라고 의심이 드는 겁니다. 자,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권순일에 대해서 수사가 착수되지 않은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그리고 검찰의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압박하기 전에 과연 윤 정권이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권순일의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 권순일과 김만배의 이재명 사법 로비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했느냐는 것. 그런 걸 하지 않고 지금 국민들 보고 이제는 윤 정권을 지키기 위해 무조건 총선에서 윤을 찍어야 된다? 아니, 할 일도 다 하지 않아 놓고, 그리고 사태를 여기까지 몰고 와 놓고 무조건 찍어라? 자, 찍기 전에요, 왜 이렇게 됐는지를 분명히 짚어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뿐